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관동별곡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291페이지를 펴보시면 관동별곡이 나옵니다. 이 관동별곡은 일단 조선 전기의 아주 유명한 가사고요. 정철의 작품입니다. 관동별곡은. 자, 이 관동별곡은 이제 안축의 죽계별곡이라는 작품도 있고, 또 이제 그 관동별곡이라는 또 경기체가가 있죠. 이 경기체가입니다. 이 경기체가인 관동별곡을 아주 자세히 썼다라고 일단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작품을 좀 분석을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첫 번째 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호의 병이 깊어. 자, 강호라는 것은 자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연의 병이 깊다. 이 말은 뭐예요? 자연을 사랑하는 깊은 병이 들어서 중림, 대나무 숲에 누웠더니. 그러니까 이 대나무 숲은 이제 은거지죠, 은거지. 여기에 있었더니, 지내고 있었더니 이 정도가 되겠죠? 관동 800리에 방면을 맞디시니. 이 방면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일종의 그 지방 관찰사죠. 지방 관찰사. 이 지방 관찰사의 소임을 맡기셨다는 거죠. 어와 성은이야 가디록 만극하다. 자, 이거 말은 뭐겠습니까? 갈수록 끝이 없다. 임금의 은혜야말로 갈수록 끝이 없다. 연춘문 들이따라 경이남문 바라보며. 연춘문이라는 것은 이제 경복궁 서쪽문을 말해요. 경복궁에 경복궁이 있으면 그 서쪽문. 자, 이 연추문을 들이달아서, 그러니까 이 서쪽문 쪽으로 달려 들어가서 경회로 남문을 바라보며 이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하직을 했어요. 하직은 이제 하는 일을 끝내고 물러난다는 거죠. 하직한다. 우리 하직 인사 이런 말 하잖아요. 옥절이 알펴셨다. 옥절이라는 것은 뭡니까? 그 옥으로 된 이제 표시란 뜻인데 일종의 관찰사의 신표를 가리켜요. 관찰사의 신표. 알펜 앞에죠. 앞에 있다. 평구역 말을 가라 이렇게 났죠. 자, 그래서 이제 이 평구역이라는 게 양주를 가리켜 양주. 양주에서 그 말을 갈아타고 가라라는 것은 말을 갈아탄 뜻이겠죠. 그래서 흑수로 돌아서 이제 흑수라는 것은 이제 여주입니다. 여주. 여주로 이제 돌아더니 섬강은 어디 메어 티악이 여기로다. 이게 났죠. 이 섬강이라는 것은 원주예요. 원주. 원주. 원주는 어디요? 티악은 치악산이죠. 원주에 가면 치악산 있지 않습니까? 여기다. 소양강 나린물이 어디로 든단 말이냐. 소양강으로 내리는 물이 어디로 간단 말이냐. 소양강은 아시다시피 춘천이죠. 춘천. 이 춘천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어디로 흘러간단 말이냐 뜻이죠. 고신 거국. 그러니까 외로운 신하가 나라를 떠난다는 거죠. 고신 거국이라는 말은. 그래서 임금님의 곁을 떠나는 외로운 신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신 거국 아주 유명한 말이죠. 외로운 신하가 임금 곁을 떠나는 거예요. 백발이 많기도 많구나. 하도 할시라는 것은 많기도 많구나 이런 정도로 해석할 수가 있죠. 자, 동지 밤 개오세와. 이 동지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뭡니까? 동주. 동주라는 게 철원이에요, 철원. 그러니까 철원의 밤을 간신히 세우고 개우는 겨우 정도로 해석하면 돼요. 북관정에 올라갔다는 거죠. 자, 그래서 북관정이라는 곳에 이제 올라가니까 그렇죠? 그곳에 올라가니까 올라보니 삼각산 제일봉이 함하면 베리로다. 삼각산 제일봉이 웬만하면 보인다는 거예요. 함하면이라는 것은 현대어로 하면 웬만하면 보인다는 뜻이죠. 그래서 궁왕 대궐터에 오작이 지지견이. 궁왕. 자, 궁왕이라고 하는 옛날 태복궁 궁예왕을 가리켜. 궁예왕. 궁예왕의 대궐 터이는 터예죠. 이 대궐 터 있던 곳에 그 오작, 까마귀와 까치죠. 까마까치가 지적해요. 천고흥왕을 안 한다, 물어난다. 천고흥왕이라는 건 뭐겠습니까? 천고의 흥망이죠. 흥망. 흥하고 망하는 거. 이것을 아느냐 모르느냐 이런 뜻이겠죠. 회양 내 이름이 마치와 같달시고. 자, 그 회양이라는 내 이름이 이런 이야기죠. 그 중국의 회양과 같다. 그러니까 이 회양이라는 이제 우리나라의 지명이 있을 거 아니에요. 중국에도 회양이 있다는 거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마초하는 이제 마침 이런 뜻이에요. 마침.
같을 시고 같다는 거죠. 급당유 풍치를 고태하니 볼 거이고 급당유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중국 회양태수로 정치를 잘했다는 급장유의 풍채를 가리키 급장유 풍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영중이 무사하고 시절이 3월인제 이렇게 나왔죠. 자, 가명안이 무사해요. 가명. 영중은 가명안이 무사하고 시절이 3월일 때에 이런 얘기했죠. 화천. 화천 시내길이죠. 화천 시내길이 뭡니까? 화천의 시내길이 풍악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이 금강산이죠. 금강산. 이 금강산의 가을 명칭이 풍악 아닙니까? 그래서 금강산 으로 뻗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행장을 다 떨치고 여행의 어떤 그 장비를 간편히 하고 이런 얘기죠. 석경의 막대 짚어. 이 석경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돌길이죠, 돌길. 돌길에 그 지팡이를 짚고 이런 얘기죠. 그래서 백천동 곁에 두고 만폭동 들어가니 백천동을 곁에 두고 만폭동을 들어갔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은 같은 무지개, 옥 같은 용의 초리. 은과 같은 무지개처럼 옥과 같은 용의 초리라는 건 꼬리예요, 꼬리. 섰돌며 뿜는 소리 심리의 자자시니. 그러니까 섞이어서 돌며 이런 뜻이에요. 뿜어내는 소리가 심리까지 자자하다는 거예요. 심리까지. 그러니까 4km를 심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자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섞여 돌며 뿜는 소리는 아름다운 폭포를 이야기하겠죠. 들을 때는 우레 같은데 보니까 눈이다. 금강대 맨 우층에 금강대의 맨 꼭대기에 이런 얘기죠. 선악이 새끼를 쳤다는 거죠. 금강대 맨 위에 선악이 새끼를 치니 춘풍 옥적생의 첫잠을 깨뒀던 곳. 그러니까 춘풍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봄바람에 있는 옥피리 소리에 첫잠을 깨었던지 이런 뜻이겠죠. 첫잠을 깨뒀던 거죠. 그렇죠.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호의 현상이 반공에 솟았더니, 자, 호의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흰옷 검은 치마 이런 이야기예요. 흰옷 검은 치마로 단장한 학이 반공이니까 뭡니까? 공중에 솟아떴다는 거죠.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춘풍 옥적생의 첫잠을 깨웠던 했죠. 서호의 서쪽 호수의 옛 주인을 반겨서 넘는한 듯, 나를 반겨 넘는한 듯 하다는 거죠. 소양로 대양로 눈 아래 굽어보고, 소양로 대양로봉을 눈 아래로 굽어보고, 정양사 진월 때 고쳐올라 앉잔말이. 그러니까 정양사 진월 때 다시 올라서 앉으니 이런 뜻이죠. 앉잔말이라는 것은 앉으니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여산 진면목이 여기야 다변하다. 여산이라고 하는 곳은 그 금강산의 이제 참모습을 가리켜요. 이 진시황이 이제 묻힌 산이라고도 하죠. 여산이라는 게. 그래서 그런 그 진면목이 여기야 다 변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멋있는 산이라는 의미에서 이 금강산을 여산이라고 쓴 거죠. 어와 조화옹. 조화옹은 조물주입니다. 조물주. 조물주가 헌사토 헌사할샤. 야단스럽기도 야단스럽구나. 이런 이야기예요. 자, 그 다음 뭡니까? 날거든 뛰디마나 섰거든 솟디마나. 그러니까 뭐예요? 날거든 뛰지나 말거나 섰거든 솟지나 말거나 할 것이지. 음, 그러니까 결국 날고 뛰고 이제 섰고 솟은 변화무쌍하다 이런 뜻이겠죠. 부용, 연꽃이죠, 연꽃. 연꽃을 꽂아놓은 듯. 연꽃이죠. 연꽃을 꽂아놓은 듯 배곡, 하얀 뭡니까? 옥이니까 그 구슬 옥자죠. 하얀 구슬, 백옥을 묶어놓은 듯 그러니까 아름다운 산봉우리를 이야기하는 거죠. 동명을 박찬한다. 그러니까 동명이라고 하는 겁니까? 동해바다죠. 동해바다. 그래서 동해바다를 박차는 듯 이런 뜻이고요. 북극을 괴한난 듯. 자, 북극성을 개어놓은 듯.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그 봉우리의 기상이 높다는 거죠. 높을 쉬고 망고대. 자, 높도다 망고대요. 외로울샤 혈망봉. 외롭구나 혈망봉. 하늘에 치밀어 무사히를 사루리라. 나왔죠? 하늘에 치밀어서 올라서 무슨 일을 아뢰려고 하느냐. 하늘로 치밀어 올라서 무슨 일을 아뢰려고 하느냐. 천만겁. 자, 천만겁은 뭡니까? 아주 오랜 시간이죠. 그래서 이 천만겁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수사적 표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랜 시간 지나도록 굽힐 줄을 모른다. 이런 이야기죠.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간에 나오는 내용은 조금 이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중간에 있는 내용은.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서 넷째 줄 보면 비로봉 상상도, 비로봉의 가장 위에 올라보니 귀니신고. 올라본 사람이 있다면 누구냐? 동산 태산이 언하야 높던고. 이게 났죠? 동산과 태산이 동산과 태산이 있겠죠. 어느 것이 언하야라는 게 어느 것이에요? 높느냐? 노나라가 좁은 줄도 모르겠지만 넓거나 넓은 천하 어찌하여 적단 말고. 넓은 천하가 어째서 적다고 하는 말이냐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런 의미로 이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293쪽에 어와 저 뒤위를, 이 저 뒤위라고 할 때 이제 뒤위는 어떤 경지, 정신적 경지. 어찌하면 알 것인가? 오르지 못하거니 내려감이 고이할까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잘 오르지 못하는데 내려감이 이상하겠느냐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원통골의 좁은 가난 길로, 좁은 길로 사자봉을 찾아갔어요. 찾아가니는 찾아가니겠죠. 그 알피 그 앞에 너러바이. 너러바이라는 건 이제 넓은 바위라는 뜻이에요. 활용새 연못이죠. 활용소가 되어 있구나 이런 얘기. 여기 이제 쇠라고 하는 것은 요즘 말로 소가예요, 소가. 근데 이 소라는 것은 연못소자죠. 그러니까 활용소가 이런 뜻이죠. 되었구나. 천년 노령이 굽이굽이 서려 있어. 천년 된 늙은 용이 서려 있죠. 주야 낮과 밤에 흘러내어 창에 푸른 바다에 이어지니 이어져 있다는 거죠. 풍은 바람과 구름을 언제 얻어서 3일후를 내리겠느냐. 3일 동안 내리는 비죠. 3일 동안. 음의 이온풀을 다 살아내어셔라. 자, 이건 음해라는 것은 뭡니까? 음해. 이거는 이제 그 일종의 이 애자가 벼랑 애자죠. 음은 그늘 음자고 그늘 벼랑의 시든 풀이죠. 시든 풀. 다 살려내고 싶다. 자, 이게 이제 결국은 그 백성들의 이제 을 잘 다스리고 싶다. 자, 이런 걸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선정의 포부라고 그래요. 선정의 포부. 정치를 잘하고 싶다는 거죠. 다 살려내고 싶다. 음해의 시든풀을 다 살려내고 싶다. 그래서 마하연 묘길상 앞문제 넘어디어. 그러니까 마하연 묘길상 앞문제를 넘어 내려가서 이런 이야기죠. 외나무 썩은 다리 불정제 올라하니. 썩은 외나무 다리를 건너서 불정대에 오르니 천심절벽을 반공에 세워두고. 그러니까 조물주가 천길이다 되는 절벽이죠. 천심절벽이라는 것은 천길이나 되는 절벽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겠죠. 공중에 세워두고 은하수 한 구비를 촌촌히 버여내니 은하수 한 구비를 마디마다 잘라내서 그 다음에 실같이 풀테이셔 실처럼 풀어서 배처럼 걸어시니 걸어 두었다는 거죠. 걸어시니라는 것은 도경 12급에 내보면한 여러 해라. 저게 뭡니까? 도경에 그러니까 그려진 12폭포가 12급이가 내가 보기에는 여럿이구나.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적선이 이제 이게 200을 가리켜요. 이적선 할 때. 이 적선이라는 말은 뭐냐면 유배간 신선을 가리켜요. 유배간 신선. 그래서 이제 고쳐 의논하게 되면 여산이 여기도곤 여기보다 낫단 말 못하리라. 이 도곤이라는 것은 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산중을 매양보랴 동해로 가자. 이제 동해로 가는 거죠. 그래서 남해 완보. 남해라는 것은 뚜껑 없는 가마예요. 완보는 느리게 가는 거죠. 산역리에 올라가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정철은 양반이기 때문에 직접 걸어가질 않죠. 그래서 이런 가마를 타고 이제 산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 밑에 이제 쭉 나오는 건 또 좀 건너뛰겠습니다. 자, 294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러 경치를 바라보는 내용이 이제 쭉 나오게 되겠고요. 여러 경치를 이제 바라봅니다. 294쪽에 을 보도록 하죠. 294쪽. 자, 294쪽에 보시면 쭉 내려가다가 이제 보면 천중에 이렇게 나오는 시작되는 게 있어요. 천중에.
위에서 한 10줄 정도 내려가면 천중이니까 하늘에 치솟아 떴다는 거죠. 호발을 세운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터럭도 모두 셀 수 있다는 거죠. 호발이라는 게 터럭이죠. 아마도 열구름 뭐예요? 흘러가는 구름에 근처에 머무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간신히 있을까 두렵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머물시에라라고 할 때 리을시에라는 이게 의구형어미라고 그래요. 의구형어미. 뭐뭐일까 두렵다. 시선, 시의 신선, 200이죠. 어디 가고 해탁, 가르침이란 뜻이에요. 원래 뜻은. 근데 가르침이란 뜻인데 이것은 시인이 남겨놓은 시란 뜻입니다. 시인이 남겨놓은 시. 이거를 이제 해타라고 하죠. 남았느냐? 천지간 장안기별 자서이도 할서이고. 났죠? 천지간의 굉장한 이야기가 그의 시에 아주 자세히 표현이 되는구나 이런 이야기죠. 200의 시에 표현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밑에는 이제 또 여기저기 이제 가는 장면이 구구절절 다 나오는데 이건 뭐 다 일일이 이야기할 수는 없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를 보냐면 295쪽을 보겠습니다. 295쪽. 자, 295쪽을 보십시오. 거기 이제 보면 위에서 한 12줄 정도 내려가다 보면 주렴을이라고 시작되는 게 있을 거예요. 자, 거기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렴. 자, 그래서 이제 이 주렴을 고쳐 걷고 옥계를 다시 쓴다는 거죠. 옥계를 다시 쓸어요. 그러니까 주렴이라는 것은 뭡니까? 구슬로 만든 발이죠. 이것을 그 고쳐 걷고 다시 걷어 올리고 옥계는 층계죠. 층계를 다시 쓸며 계명성 이거는 이제 샛별을 가리켜요. 샛별. 자, 여기 나오는 이제 295쪽에 나오는 계명성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건 샛별이에요. 샛별. 샛별이 돋도록 고쳐 앉아 바라보니 고쳐 앉아서 바라보니까 백년화 한 가지를 뉘라서 보내신 이 백년화라는 것은 뭡니까? 연꽃이죠. 연꽃. 그러니까 연꽃 한 가지라는 의미인데 결국 연꽃 한 가지는 뭘 가리키느냐? 바로 달을 가리켜요. 누가 뉘라션 누가죠? 누가 보내신 거. 이리 좋은 이렇게 좋은 세계 남대배 다 보이고 배고죠. 남들에게 다 보여주고 싶구나 이런 이야기죠. 유아주라는 것은 뭡니까? 신선히 마시는 술이죠. 유아주. 흐르는 노을 술이니까 신선히 마시는 술. 신선히 마시는 술이죠. 자, 가득 부어서 달에게 물어보는 말이 영웅은 어디 가고 사서는 길 잃으냐. 영웅은 다 어디로 갔고 영웅은 어디로 갔고 내 신선은 그들이 누구냐 그런 이야기죠. 아무나 만나 뵈어 옛기별 묻자 하니 아무나 만나서 옛날의 소식을 묻자고 하니까 자 선산 동해에 갈 길이 뭐도 멀죠. 그러니까 신선 있는 산의 동쪽 바다에 갈 길이 멀기도 멀구나. 송근 소나무 뿌리를 베고 두어 풋잠을 들었어요. 풋잠. 얼핏더니 꿈에 한 사람이 날더래 나에게 말한 말이 그대를 그대를 내가 모르겠느냐. 상계 그 하늘나라의 진짜 신선이었다는 거죠. 황정경 일자를 어디 그란 읽어두고 황정경이라는 어떤 이제 경전이죠. 한 글자를 잘못 읽었어요. 우리도 뭐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를 찍으면 남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잘못 읽어가지고 잘못 읽어두고 인간 세상에 내려와서 우리를 따르느냐는 거예요. 따르는가? 적은 더 가지 마고 이술 한 잔 먹어보고 잠깐만 가지 말고 이술 한 잔 먹어보십시오. 북두칠성 기울여서 창해수 부어내요. 창해수를 부어요. 그러니까 아주 그 뭡니까? 푸른 바다의 술을 부은다는 거죠. 처먹고 날 먹거날 서너 잔 거울오니 났죠? 이게 뭡니까? 처먹고 나에게 먹이거늘 서너 잔 기울이니란 뜻이에요. 자, 화풍이 뭡니까? 봄바람이 산들산들 습습해서 불어서 양쪽 겨드랑이를 이제 그 축혀들어요. 구만리 장공에 저기면 난리로다. 자, 그러니까 이제 높고 아득한 하늘에 웬만하면 날 것 같다는 거예요. 자, 296쪽 보세요. 그래서 이수를 가져다가 사해에 고루 나누어서 이런 뜻이죠. 나누화라는 것은 나누어서라는 뜻, 나누어서. 억만창생 모든 백성들을 다 취하게 만든 후에 그제야 고찬 만나 또 한 잔 하자고야. 자, 그리고 나서 그제야
다시 앉아서 또 한잔 하자는 거죠. 자, 말지자. 이 말이 끝나자 그 학을 타고 구공에 올라가요. 자, 신선이 학을 타고 이제 하늘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공중에 있는 옥으로 된 피리 소리가 어제런가 그제런가, 어제인지 그제인지. 나도 잠을 깨어 바다를 굽어보니 깊이를 모르거니 끝인들 어찌 알겠느냐. 명월이, 밝은 달이, 천상, 많은 산과 만낙, 촌락에 안이 비친 데 없다. 안이 비치는 곳이 없다. 자, 그래서 이제 가사도 종장은 이렇게 시조의 그 종장처럼 마지막은 3, 5, 4, 3으로 주로 끝내게 됩니다. 자,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상당히 내용들이 이제 좀 복잡한 말들도 많이 있죠. 자, 301쪽을 보시면 정철에 대해서 이제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301페이지를 펴보세요. 자, 정철은 서울 장이동에서 출생을 했고요. 돈영부 그 판관 유침의 사남으로 유복한 소년기를 보냈다. 매부가 계림군인 관계로 궁중에 출입해서 같은 나이에 명종과 친숙하게도 했고요. 10세 때 계림군이 기사 사화에 관련되어 부친이 유배가 돼요. 그러니까 정평이나 영일 등지로 따라다녔고 16세 부친이 석방이 되자 창평으로 이제 갔다고 나오죠. 그리고 이제 호남 지역의 국문시가의 발전에 기여했다. 뭐 이런 것도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해설에 보면 뭐 이것도 해설도 엄청 길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작자가 44세 때 선조 12년에 강원도 관찰사로 부임하던 봄에 금강산을 구경하고 해금강을 거쳐서 관동 8경을 유람한 과정을 담은 가사다. 나오죠. 그런 내용이 쭉 나옵니다. 그 전체적인 내용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14번까지 쭉 나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꿈을 꾸죠. 이 송근, 소나무 뿌리를 베고 꿈을 꾸는데 신선이 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너는 원래 하늘나라의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자, 이게 천상계의 정철이죠. 다시 지상계의 정철로 내려왔다는 거죠. 근데 이 정철은 다시 어디로 가고 싶은 거예요? 천상계로 가고 싶은 거죠. 자, 그러니까 결국은 정철이 천상계에 있다는 것은 그 뭡니까? 그 왕궁에 있다는 거죠. 자, 지상계는 뭐겠어요? 유배죠. 다시 천상계로 간다는 것은 왕궁으로 가고 싶다. 이런 그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걸 토대로 하셔서 여러분이 이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관동별곡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